안녕하세요. 정보인사이트입니다. 요즘은 사모펀드의 인수가 너무 많아서 한 번도 못 먹어본 프랜차이즈까지 조용하게 매각이 참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반올림 피자를 600억에 인수했던 오케스트라 PE가 이번에는 오구살 피자를 100억에 또다시 인수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오구살 피자는 먹어봤는데 반올림 피자는 아직 못 먹어봤거든요. 혹시 드셔보신 분들은 어떤 맛인지 좀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오늘은 피자헛을 포함해 피자업계의 심각한 근황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반올림 피자의 매장 수는 360여 개이고 오구살 피자의 가맹점은 370여 개입니다. 두 매장을 합하면 730개에 달하는데요. 매장 수 기준으로 하면 피자스쿨의 900여 개 다음으로 명실공히 피자업계 2위가 됩니다. 하지만 피자스쿨의 가맹본사는 2개이기 때문에 단일 법인으로 하면 1위가 되는데요. 문제는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1위던 2위던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과연 반올림 피자의 오구살 피자 인수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구살 피자는 2006년에 설립되어 20년 가까이 된 상당히 오래된 피자 브랜드입니다.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저가 피자인데요. 오구라는 명칭도 가장 기본적인 컨비네이션 피자가 5,900원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국산 쌀과 보리, 조, 밀에 검은깨를 첨가한 건강한 오곡 도우 사용을 대표로 내세웠고요. 메뉴가 많고 다양한 토핑을 고를 수 있으며 치즈 크러스트나 골드 엣지, 고구마 무스까지 선택의 폭이 정말 다양합니다. 현재 콤비네이션 피자는 레귤라가 9,900원, 라지가 12,900원으로 지금도 가격만큼은 독보적인데요. 이런 저렴한 가격 덕분에 2006년 5월 프랜차이즈를 설립한 이후 2011년 가맹점 500개를 돌파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보 공개서를 보면 2021년 매장 수가 481개이고 2022년 448개, 2023년 408개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약 해지가 매년 40개 가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반올림 피자가 오구살 피자를 370여 개 인수했다고 나오는 걸 보면 올해도 30개에서 40개 매장이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매장당 매출액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 점주 입장에서는 저렴한 미끼 상품만 팔아서는 돈이 안 되는데요. 2023년 평균 매출액이 약 1억 2천이므로 매월 약 1,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건데 재료비 40-50%의 임대료 110만 원, 공과금과 각종 수수료를 제하고 나서 마진율 13에서 17%로 계산하면 한 달에 130만 원에서 170만 원을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배달앱이나 할인 행사 등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벌기에는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맹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반올림 피자는 어떨까요? 초창기 이름은 뉴욕 피자로 2011년 6월 대구에서 시작했고요. 2013년 4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10년 넘은 피자 프랜차이즈입니다. 미국 뉴욕 스타일의 두툼한 도어 특성을 살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적인 재료 대신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토마토 소스와 국내산 마늘로 풍미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입소문만으로 3년 만에 100호점 넘게 가맹점을 내면서 2018년에는 200호점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스타 마케팅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2019년 코미디언 박나래를 시작으로 21년에는 아이유를 모델로 발탁하면서 아이유 피자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고 장사까지 잘 되었습니다. 결국 21년 사모펀드인 오케스트라 PE가 반올림 피자를 550억에서 600억 주고 인수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도 지코와 지혜은 등의 유명 모델을 쓰면서 매장 수를 계속 늘렸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보면 2021년 매장 343개, 22년 349개, 23년 358개로 오구살 피자와 엇비슷한 매장 수를 보유 중입니다. 반올림 피자의 2023년 연평균 매출액은 4억 4천만 원으로 오구살 피자보다 훨씬 높지만 오케스트라 PE가 반올림 피자를 인수한 이후의 행보를 보면 오구살 피자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3년 반올림 피자에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가맹점주를 상대로 피자의 원재료를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살 것을 강제하고 가맹점 신청을 받을 때 점주의 성별과 연령을 따져 창업을 제한한다는 뉴스로 한창 시끄러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자 가격 인상률을 제한해 가맹점 점주들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본사 공급하는 피자 도우 생지값은 49.4%, 피자 관리 소스 값은 46.9%가 올랐지만 같은 기간 피자 판매 가격 인상률은 고작 14%였습니다. 이건 본사의 이익은 방어하면서 점주들의 이익은 악화시키는 안 좋은 방법인데요. 왜 피자 가격 상승률을 낮췄는지 한번 보면요. 가장 기본적인 콤비네이션 피자의 경우 레귤러가 16,900원, 라지가 19,900원으로 중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자 가격을 올리기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반올림 피자의 원래 브랜드 뜻은 가격은 내리고 맛은 올리겠다는 의미에서 반올림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점주들에게는 반올림이라는 뜻이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네요. 또한 점주들이 사용하는 175개 물품 가운데 75% 이상인 132개를 필수 품목으로 정해 본사에서만 사도록 강제하였습니다. 특히 치즈나 토핑 같은 피자 품질과 관련된 재료 외에도 스푼, 칼, 도마, 양념통 등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물품도 포함된
포함되어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맹사업법에는 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일반 품목까지 거래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해 토마토 소스나 피자, 치즈 같은 핵심 재료는 본사 것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지퍼백이나 대걸레 등은 강제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논란이 크게 일자 정보 공개서를 수정해서 필수 품목을 132개로 줄였지만 이러한 사실을 점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바뀐 것을 몰랐던 점주들은 175개 품목 전체를 계속 본사에서 구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러한 내용들은 시정 조치가 되었다고 하지만 오그스탈 피자 매장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현재 오케스트라 피이는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KFC 코리아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수한 오그스탈 피자도 가격 인상이 있을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반올림 피자의 대주주인 오케스트라 피이가 오그스탈 피자를 인수한 걸 두고 볼트온 전략이라고 합니다. 동종업계 및 전후방 기업 인수를 통해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계 1위면 나중에 재매각할 때 유리하고 반올림 피자는 직접 생산하는 공장도 갖고 있으니까 오그스탈 피자를 통해 피자 재료의 판매 루트도 늘릴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오그스탈 피자 가맹점의 매출이 낮은 것은 스타 모델을 써서 TV 광고 등을 통해 끌어올리고 과도한 광고 홍보비는 메뉴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생각일 텐데요. 왜냐면 아직 오그스탈 피자의 메뉴 가격은 저렴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할 여지가 많다고 보였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게 가격 인상하다가 지금의 피자 업계가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피자헛인데요. 한국에 처음 피자헛이 왔을 때는 정말 고급스러운 장소였습니다. 불고기 피자 등 한국인 입맛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장도 미국 스타일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었죠. 피자헛 이미지는 아웃백이나 베니건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었습니다. 리치골드라는 신메뉴도 내세워서 피자 브랜드 넘버원을 굳혀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가던 피자헛은 국내 소비자를 호구로 생각했었는지 2014년에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한국 피자헛의 영문 사이트를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과 한글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서로 다른 가격으로 피자를 판매한 것이죠. 한국인들은 국내 외국인보다 5,000원이나 더 비싸게 주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한국 피자헛은 외국인 고객의 경우 팬피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국내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아 각각의 선호도에 맞춘 맞춤형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이 뭔 개소리야! 그러다 결국 코로나 이후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냉동 피자와 간편 요리가 점점 맛있어지면서 피자 한 판에 3, 4만 원이나 하는 프랜차이즈 피자들이 과연 그럴 자격 있냐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게다가 저가 피자들도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영진의 노브랜드 피자와 백종원의 백보이 피자가 대표적입니다. 피자 가맹점 수로 봐도 피자헛의 인기가 싣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피자 마루와 피자 스쿨이 약 600여 개, 피자 나라 치킨 공주가 약 500여 개 있는데 피자헛 정보 공개서를 보면 2021년에 비해 가맹점 수가 43개나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 계약 해지가 32곳으로 계약 종료보다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건 점주가 내는 부담금이 2021년 2억 1268만 원에서 2022년 4억 2664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피자헛 각 매장의 연평균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시 1억 9,300만원 정도로 낮아지긴 했는데 조금 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 피자헛 가맹본부의 재무 상황을 보면 22년부터 연속으로 영업이익 적자가 나고 있어요. 이건 다른 피자 업체와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매출 2,095억에 영업이익이 51억이고 파파존스는 매출 681억에 영업이익 42억인데 반해 피자헛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5억으로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피자헛은 23년에 이어 24년에도 1년도 안 돼 또다시 가격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냉동식품 시장 규모는 매년 10% 넘게 성장하면서 냉동피자 시장도 2017년 1,080억에서 2022년 1,590억 원으로 700% 증가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피자헛뿐만 아니라 저가 피자라고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공정위조차 피자는 소자본 창업으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하였고 저가 피자 프랜차이즈의 수익성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맛있고 저렴한 냉동피자의 등장으로 저가 피자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현재 피자업계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상황입니다. 인수합병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여러분이 궁금한 브랜드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